안녕하세요. 영양톡톡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비만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비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채소는 먹지 않고 고기 종류나 튀김 종류만 많이 먹게 되면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 쟤야 쟤. 영철이, 너 비만이잖아. 선생님, 영철이는 고기만 먹어서 뚱뚱한 거예요. 야, 돼지, 너 말하는 거야, 너.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양톡톡 첫 번째 주제로 어린이 비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교실에 영양교육을 들어가 보면 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제가 비만이에요. 너 말하는 거야, 너. 하면서 비만인 친구한테 시선이 쏠리고 그 친구는 순식간에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전해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의 비만인 친구나 부모님이 이 방송을 듣고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주제로 선택해봤습니다. 이 방송은 꼭 어린이 비만이 아니어도 비만에 관심 있으신 성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만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비만 관리 방법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린이 비만은 성장기이므로 어른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지나치게 체중을 줄이기보다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서 관리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따라서 비만도를 줄이고 부적당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주기 위한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과 같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식사요법으로는요, 하루 3끼 식사를 균형 있게 규칙적으로 먹도록 합니다. 아침은 먹지 않고 점심은 많이 먹고, 점심은 거르고 저녁은 왕창 먹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공복 상태가 길어지는 날은 폭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폭식이 습관화되면 몸에서는 음식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남은 열량을 자꾸 지방으로 저장해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식사는 평소 섭취량보다 약 20% 정도씩 열량을 줄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탕, 탄산음료, 케이크 등의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나 기름지고 열량이 많은 패스트푸드와 같은 가공식품은 영양은 거의 없고 열량만 높은 음식인 엠프티 칼로리 음식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과일보다는 열량이 더 낮은 채소를 많이 먹어주는 것이 배도 부르게 하면서 열량을 낮추는 데는 더 좋습니다. 음식이 맵고 짜면 식욕이 더 자극되므로 싱겁게 먹도록 합니다. 또 식사 일지를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식사일지와 운동일지인데요. 식사일지는 매일 먹은 양을 기록하고 어떤 걸 먹었는지, 누구와 먹었는지를 기록해보는 건데요. 식사일지를 쓰고 평가해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 아래에는 오늘의 운동량을 쓰는 칸도 있어서 식사와 운동을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요법인데요. 일반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은 자기가 가진 최대 운동 능력의 50에서 80% 범위 내의 강도로 하루에 30에서 60분 정도로 일주일에 3에서 5일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비만인 사람에게는 운동 강도를 50에서 60%로 낮게 하고 운동 시간은 60분 이상, 장시간으로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낮은 강도의 운동일수록 체지방을 에너지로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비만도가 50% 이상인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무리한 운동이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활동량을 늘려서 자연스럽게 섭취한 칼로리가 소비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린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인 활동을 늘리는 겁니다. 운동 역시 식사 일지를 쓰듯이 매일 실천 정도를 기록하는 운동 일지를 쓰는 것도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행동요법인데요. 행동요법이란 현재의 나쁜 식습관을 초래하는 원인을 찾아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먹을 때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만 먹고 TV나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만화 등을 보며 먹지 않습니다. 식사량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TV를 시청하면서 음식을 섭취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15%가량 음식을 더 먹는다고 합니다. TV 내용에 집중을 해서 음식량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다음은 음식을 천천히 먹고 충분히 씹도록 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이 들어가고 2~30분 정도 시간이 지나야 뇌가 아우 배불러 하는 포만감이 든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혼자 식사하는 것을 피합니다. 혼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기보다는 가족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하게 되면 먹는 속도를 줄일 수 있어 과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비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식사 조절 시 어린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무조건 제외하거나 식습관을 심하게 변화시키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식사 형태에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비만은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 부모님이 평소 과식을 하거나 운동을 게을리하고 식사 후 바로 TV 앞에 드러눕는 등의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도 보고 배우겠지요. 비만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본인의 노력뿐 아니라 평소 식사를 준비해주고 같이 생활하게 되는 가족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양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